스프링 캠프가 막바지입니다.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되고 12일부터 시범 경기 막도 오르죠. 이 시기에는 새 얼굴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올 시즌 활약할 신이 누군가? 우리 팀 진짜 엉망이지만 얘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물론 시즌 중에 올라올 선수도 있지만 캠프부터 1군에 합류했다? 그러면 기대치가 분명한 것이죠. 팀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새내기도 있습니다. 10개 구단의 주요 신인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적 역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문동주 선수가 연일 화제입니다. 하나이글스 문동주 선수가 얼마나 좋나. 이런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다. 유현진 선수 이후로 없었다. 네. 지난 1일에 불펜 피칭을 하는데 수베로 감독, 로사도 투수 코치 그리고 유현진 선수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유현진 선수가 좋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90% 정도 힘으로 던진다고 했는데 최고 구속이 155km가 찍히고 그리고 또 평균 구속이 151이 찍히고 본인이 이제 지금은 베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평균 구속이 적어도 150대 초반 정도는 평균 구속이 찍힌다는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왔어요? 별로 의식 안 했다는 거죠. 부드러운 피칭의 소유자인데 하나가 전국 지명으로 뽑았고 사실 하나의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선발이죠. 이런 파이어볼로 선발 투수가 지금 하나에 없거든요. 구속에 대한 욕심이 선수가 조금 있고 변화구는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에서 최근에 불펜 피칭에서야 변화구를 좀 던졌다 그럽니다. 체인지업 던지고 스플리트 던지고 커브 섞는데 지금 이제 구속이 계속 빨라지는 추세예요. 고교 때부터 성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안 던진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뭔가 슬라이드 감이 조금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좀 큰 필요성을 좀 못 느끼죠. 구속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직구 구위가 아주 좋다 보니까 체인지업 스플리트 정도 슬라이드를 못 던지는 것이 아니고 안 던지고 있습니다. 고교 때는 이제 곧잘 던졌던 구종이기도 하고 구종도 다양하고 하니까 선발로 제격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구속 좋죠. 근데 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멘탈, 애 늙은이 같은 여유. 부드러운 피칭 폼에서 나오는 체중 이동이 매우 좋고 선발이 딱이다. 완전 선발 스타일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구가 좋습니다. 제구가 어떻게 좋냐? 존에서 마구 벗어나는 볼이 없고 볼이 존 안에서 이렇게 딱 논다는 거죠. 팀에서도 좋게 보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 여유가 있어요. 그날 감독 코치 그리고 감독 코치가 또 외국인 감독이잖아요. 유현진 선수까지 그리고 취재진들이 팀 관계자들 19세 선수의 불펜 피칭을 보기 위해 가지고 다 몰립니다. 근데 안 흔들려요. 평상심을 유지를 합니다. 이 선수가. 감독이 그걸 보고 놀랬죠. 로사도 코치도 이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위도 구위지만 표정 변화가 거의 없다. 평정심을 유지하고는 인터뷰도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마음이 안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수베로 감독도 그걸 특별하게 본다는 거죠. 하나가 굉장히 이 선수를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끼는 이유는 쓰려고 아끼는 거죠. 잘 쓰려고 아끼는 거죠. 하나는 올해 문동주 선수의 목표 이닝을 대략 100이닝에서 120이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2구 훈련이 3월 9일에 끝나고 3월 11일에 1군에 합류를 하고 프런트 쪽에서는 올해 그렇다면 문동주 선수를 어떻게 조금 로테이션을 가져가는가 열흘 로테이션도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이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해도 던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구단에서는 올해는 적어도 관리를 좀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또 한 명 이제 박준영 선수 세관고 출신이죠. 2군에서 선발로 준비를 하고 1군에서는 불펜으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터프한 공을 던진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강재민 선수의 사례도 있었어요. 시인 선수들은 1군에서 30개, 40개 정도를 좀 전력 피칭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조금 키워주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주말 리그 아마추어 때 주말 리그하고 매일 경기를 치르는 프로는 좀 다르다는 거죠.
2군에서는 선발 준비를 하고 충분히 되면 1군에 올라오면 좀 불펜으로 던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뭔가 보여줘야지 올리겠죠. 최근에 변우혁 선수가 허리를 다쳤는데 부상 정도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구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날 당장 뭐 조금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뭐 자고 일어나서 조금 더 판단해야 되고 며칠은 좀 두고 보는데 그래도 큰 부상은 좀 아니라고 해도 뭐 심해도 한 일주일 정도만 좀 푹 쉬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변우혁 선수에 대해서는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이 그 하나 그 친구 누구지? 저 변우혁 그래 변우혁. 야 좋던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울산 캠프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인데 김도영 선수는 하나 문동주 선수와 함께 올해 신인 선수 중에서 투톱입니다. 투톱 두 사람이. 네. 타팀 단장들도 두 선수는 S 클래스로 그냥 따로 분류를 한다. 여러 명의 단장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아가 김도영 선수를 픽을 하고 문동주 선수가 전국 픽으로 나오면서 하나가 문동주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죠. 계약금은 문동주 선수가 5억 원 최고, 김도영 선수가 4억 원. 김도영 선수는 경기력과는 뭐 큰 상관없는 약간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훈련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갑니다. 대학팀과의 연습 경기를 마치고 3월 1일에 1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타격 성적, 대학팀하고의 뭐 경기 그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아주 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우 좋았다. 팀 내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2군 코칭 스태프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 선수가 기민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선수의 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표정이 밝아요. 네. 체중이 조금 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마다 다 부져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상을 풍긴다는 이야기인데 기존 유격수 주전이죠. 박찬호 선수가 뭔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요. 대단히 촉망받는 후배가 들어왔으니까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기아구단의 한 구단 관계자가 제게 예전에 박진만 삼성 2군 감독이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했을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김정박 감독이 한눈에 보고 이 선수 보통 아닌데 그냥 붙박이로 어린 선수를 키웠다 그래요. 수비는 좋고 방망이는 조금 아쉬운 상태였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방망이도 좋아지고 파워가 붙고 수비는 더 안정감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대표 유격수가 됐죠. 팀은 성장 가능성을 매년 체크합니다. 선수의 성장 가능성. 해가 지나가도 변화가 없고 발전이 정체가 되면 기대치. 그 기대치는 그냥 현재 보여주는 성적 이상은 나오기 어렵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 더 그렇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지금 구단 전체가 바라보는 유망주 맞습니다. 조심조심 다루고 있죠. 뭐 급하게 서두른다. 그렇게 김종국 감독도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는 굉장히 순조롭게 몸을 만들어가고 있고 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처음부터 1군 캠프에 합류해 있던 선수 딱 한 명이었죠. 외야수 조세진 선수 캠프 합류 신인. 그리고 캠프가 진행이 되면서 이후에 합류한 투수 이미석 선수, 포수 엄장현 선수 이렇게 3명이 지금 1군 캠프에 있는데 엄장현 선수는 안중열 선수가 사구를 그래서 부상. 그래서 좀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조세진 선수는 우익수 경쟁 중인데 배팅은 선배들도 다 인정한답니다. 방망이 좋은데? 매우 좋다. 발도 느리지 않고 발도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외야수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야 수비가 신인이지만 나쁘지 않고 주력이 좋고 어깨 준수하고 뭐 감각도 좋고 잘 다듬으면 코너에서 좋은 외야수 자질을 뽐낼 수 있다. 이렇게 팀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민석 선수는 아직 제구는 좀 더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근데 좀 차분하다 그래요. 성격 자체도. 신인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직구는 확실히 좋다고 그럽니다. 구속은 지난주 시뮬레이션 피칭 때 시속 148 트랙맨 수치로 딱 잡힌 수치입니다. 롯데는 손아섭 선수가 이적을 합니다. NC로.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빕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지금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체 경쟁이 불꽃을 튀긴다고 합니다. 터줏대감이 딱 자리를 비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쫙 서로 눈에 불을 켜고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NC 이야기입니다. NC 캠프에는 대졸인 박동수, 조민석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둘은 현장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수 선수는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구위도 그렇고 좋습니다. 예, 변화구 구사도 상당히 좀 수준급이고 당장 올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조민석 선수 역시 몸을 잘 만들어서 이동욱 감독이 기회를 줬는데 올해 NC 마운드는 임창민, 김진성 선수 등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젊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 명, NC 팬들께서 늘 관심 가지고 보시는 선수가 있죠. 구창모 선수입니다. 3월 14일 검진 날짜 딱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가 어떤가? 페이스 좋습니다. 불펜 피칭을 3번을 했는데요. 구속 의식을 안 하고 직구 위주로만 던졌는데 본인은 아픈 데 없다. 문제 없다. 던지면서 이제 밸런스 감각만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검진을 받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 좀 최종 확인을 하는 것도 선수한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상황이 좋습니다. 특이 사항이 없으면 훈련주에 바로 합류하고 제대로 한번 던진다. 앞서 불펜 피칭 내용을 보면 1차 불펜 피칭 24일 직구 30개 평균 구속이 142 최고가 143km가 나왔습니다. 26일에 2차 피칭 때 30개 직구 26개 평균 구속 141 최고 142 슬라이드 2개 124 포크볼 2개 128이 나오는데 평소 구속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건 맞죠. 근데 이 정도면 실전에 꽤 근접했다.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봐야 되고 이후에 전력 피칭하고 개수를 늘리는 과정을 거쳐야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4월 말 5월 초인데 그땐 정상적인 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월 14일 날 병원 검진 결과가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SSG 랜더스 이야기입니다. SSG 랜더스 1차 신인 1차 지명 윤태현 선수만 유일하게 1군 캠프에서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평이 좋고 심판위원들 사이에서도 구위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성규 SSG 랜더스 단장은 볼 것이 살아 들어온다는 현장 평가가 많은데 선발 후보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막 엔트리 합류 여부 아직은 그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체인지업은 잘 안 던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시험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고 구속은 최근에 시속 144km까지 좀 찍었다고 그럽니다. 조금씩 더 올라오겠죠. SSG 랜더슨 수술 후에 재활 중인 박종훈, 문승원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좀 선발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공백을 메워줄 젊은 피로 윤태현 선수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면 좋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린 선수가 파이팅하는 부분은 팀 전체에 플러스되는 그런 기운을 가져옵니다. 키움 히어로즈에게입니다. 지금 1군 합류 선수가 외야수 박찬혁 선수, 또 주승우, 송정인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1군에 있는데 개막 엔트리 승선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박찬혁 선수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은 당연히 아니겠죠. 박찬혁 선수 평가가 좋습니다. 이 내부에서 볼 때 수비 기본기도 꽤 있고 좋고 방망이에 힘도 있고 이 여파 때문에 박찬혁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이 여파 때문에 유망주인 박주홍 선수가 1군 캠프에 합류하지 못하고 지금 2군에 있는데 박찬혁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경기를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좋은 모습 보인다 그러면 1군 엔트리에 그대로 잔류할 수도 있죠. 승균관대 출신 자완 1차 지명 주승우 선수는 좀 더 천천히 밸런스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의욕이 앞서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흐트러지고 LG에게입니다. 지금 1차 지명인 조은태 선수 1군에 없죠. 이제 1군 캠프에는 최용화 선수 한 명만 있는데 최용화 선수 준비 잘하고 몸 상태가 좋고 그래서 이제 데려왔고 구속도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12일 이후 시범 경기를 치르게 되면 2천에서 준비 중인 신인들을 추가로 좀 합류시킬 보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지현 LG 감독은 신인들을 서둘러서 즉시 전력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충분히 조금 몸을 만들고 리그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것이 맞다. 천천히 가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선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군 감독이 가면 선수가 오버페이스 그것이 안 좋다는 거죠. 주전 라인업하고 마운드는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윈윈 한다는 것이죠.
삼성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신인들이 3명이 지금 1군 캠프에 있다가 1명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내야수 1차 지명 고졸 이재현 선수 그리고 외야수 대졸 김재혁 선수 이렇게 2명이 지금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즉시 전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준화 단장입니다. 즉시 전력을 지금 논하기는 빠르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김재혁은 라이브 피칭에서 우리 팀에서 첫 번째로 홈런을 친 선수다. 생각보다 파워가 좋더라. 스피드도 있고 공도 잘 맞히고 외야 경쟁을 해볼 만한 선수인데 이재현 선수는 원래 좋은 선수지 알았고 보니까 진짜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뭔가 기술 그리고 분위기 1군의 어떤 돌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야구를 흡수하는 흡수력이 정말로 올라갈 정도고 방망이 힘에서도 기존 선수들에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혁 선수는 이제 외야 코너를 노리죠. 코너 외야수로. 근데 외야 수비는 외야수로 이렇게 포지션 변경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니까 발이 빠르고 힘이 좋지만 외야 수비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고 좋은 외야수 자원으로 분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현 선수는 준비 잘하고 힘에서 안 밀리고 있고 포구 동작이나 스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평가가 좋다 그럽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성장세. 괜찮은 야수들이 들어와서 팀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홍준하 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군 제대한 야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영상 지금 3월 2일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3월 3일부터 연습 경기 시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떨린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단계별로 야수에 대한 세대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산 얘기입니다. 원래 두산은 1군 캠프에 신인이 없었어요. 신인들 천천히 보겠다. 빨리 올리지 마. 근데 김동준 선수를 두고 김태형 감독이 좀 옆에서 좀 보고 싶으니까 좀 데려와 해서 지금 1군 캠프에서 울산에서 김동준 선수만 좀 있는데 연습 경기도 나가고. 근데 1차 지명 신인이 이병현 선수는 수술 받죠. 김동준 선수는 연습 경기도 치르고 있을 때 파워가 진짜 좋아요. 배팅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 울산 구장이 작은 구장은 아닙니다. 좌우가 101m, 중앙이 122, 또 펜스가 2.4m입니다. 중앙 상단을 펜스 넘어 상단을 막 맞춰요. 꽝꽝 소리가 나요. 보니까 누군가 김동준 선수가 그러니까 다들 그 진짜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 다들 놀랍니다. 두산은 신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캠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인들 같은 경우 고교 대학 졸업 후에 몸을 만드는 시기인데 1군 캠프에 같이 합류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조급해지면서 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부상 같은 부분에 좀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몸 만드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진 다음에서 2군에서 뭔가 성장 가능성을 딱 보고 그때 1군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KT 위즈 이야기입니다. 디펜스 챔피언인데 지금 KT 1군 캠프에 합류한 신인 박영현 선수, 이상우, 안현민 이렇게 선수 3명인데 한 명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박영현 선수는 개막 1군 엔트리 합류가 확실시 된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동열 감독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봤는데 인상 깊었던 투수다. 박영현이. 선동열 감독하고 이제 손 크기가 박영현 선수가 좀 비슷하답니다. 손이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슬라이드 그립을 전수를 해줬다 그럽니다. 선동열 감독이 슬라이드는 진짜 국보의 국보급 주묵이었죠. 박영현 선수가 그걸 진짜 실전에 던질 만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 슬라이드를 금방 딱 맞나 봐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고 유신고 에이스였죠. 우승 주역이었죠. 경험도 있습니다. 큰 경기에서 본. 즉시 전력감이다. 이 선수도 오면 그런 평가를 받아서 데려왔죠. 근데 투수 전문가인 이강철 감독이 딱 봤을 때 보여. 벌써 델승부른 떡잎이야. 선동열 감독도 딱 좋은데요. 1이닝.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올해 박영현 선수는 조심스럽게 KT 내부에서는 리그 2연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비밀병기다. 유신고에서는 선발이었죠. 고교 때는 잘 던져서 다 선발이죠. 근데 투구 스타일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불펜이 딱 맞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펜으로 갈 것 같다. 구속은 시속 140km 후반을 지금 찍습니다. 롤모델은 또 오승환 선수이고 피칭 폼도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난다 그런데 시즌을 거치면서 주군에서 김재현으로 연결한 중간 단계 고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그래서 조현 선수, 김민수 선수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징검다리 사이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예, 박영현 선수다. KT 투수들이 제구가 좋은 투수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박영현 선수는 제구도 뭐 괜찮지만 또 구질도 또 묵직하고 구위가 캠프가 끝나면 뭐 이상우, 안현민 선수는 좀 예, 2군으로 내려가고 박영현 선수만 살아남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팀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